코로나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두 번째 어떤 인식, 두 번째 큰 인식 틀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저는 자본주의라고 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생태계의 아주 무자비한 그런 파괴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생태계 파괴를 추동하고 있는 거대한 질서, 그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구성체의 작동 원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런 사태가 온 것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효율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긴 하는데 이것은 자유롭게 놔두면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독일에서는 야수 자본주의란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야수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놔두면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수 자본주의라는 비유를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야수니까 어때요? 잘 달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잘 달려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훨씬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게 놔두면 자꾸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것은 실업과 불평등을 뜻하는 거예요. 실업과 불평등. 그리고 이것에 따라오는 뭐예요? 불안과 빈곤 문제. 이 네 가지 문제가 자본주의가 인간을 잡아먹는 요인이에요. 그 실상, 그 현실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이 그중에 철학적인 자살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회적 벼랑에 몰려가지고 마지못해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사회적 타살들인 거예요. 대부분이. 한국인들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욕망하는 것, 미국인들이랑 거의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경쟁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긴 자가 독식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는 다 우열이 있어가지고 우수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쟁 이데올로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된 거예요. 자살률 18년째 1위예요. 재작년에 한 번 2등 했어요. 계속 1등인 거예요. 어때요? 산업재해 사망률 보세요. 21년째 1위예요. 21년째.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새로 나온 통계를 봤더니 영국의 25배예요. 10만 명당 10.1명이에요. 영국이 0.4명이더라고요. 영국의 25배. 예? 얼마 전까지 20배였는데 더 늘었어요, 차이가. 이건 재해 아니에요. 이쯤 되면 이것은 살인이에요, 살인. 그래서 저는 산업재해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업살인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봐요. 영국이 바로 유럽에서 가장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나라였어요. 한 8년 전으로 전 기억하는데 그때 영국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기업살인법이에요. 법의 이름부터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기업가들한테 굉장히 엄한 벌을 주는 그러한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낮아졌어요. 산재 사망률이 가장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산업재해라는 건 이것은 무슨 운명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데 한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유시장 경제. 다 자유롭게 놔두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 안 합니다. 이것은 정상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전시 상태예요. 자본과 노동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걸 일상적인 일로 그냥 넘어가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왜? 자유시장 경제죠. 너처럼 억울하게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분노스러웠든지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단다. 우리 아이도 김군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사고는 없어야 된다. 다시는 우리 저 같은 부모가 나오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6명 이상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몸이 터져 죽고. 그 노동자들이 몸이 터지는 소리가 푹푹 들리는 건 매일매일. 내년에 2,000명 죽고, 후년에 2,000명 죽고, 해마다 이렇게 죽어야 되고. 그럼 이것은 정말로 시급한 문제죠. 자본주의는 그 체제 내재적으로 대체로 5% 내외의 실업을 항시 내장하고 있는 체제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실업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를 돌리기 위한 일종의 비용인 거죠. 그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유시장 경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당연히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탓이 아니고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것도 당연히 체제의 문제로서 풀어야 된다. 즉 소셜하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시장 경제인 거죠. 소셜하게 푼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주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풀겠어요? 주로 조세제도를 통해서 푸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조세제도죠. 네? 그래서 조세제도를 통해서 말하자면 확보한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실업자들은 어떻게 해요? 실업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실업부조는 독일의 경우는 무기한이에요. 기한이 없어요. 실업수당을 주고 실업부조를 주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직업에 진입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시키고 또 직업에 진입하는 것까지 이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예요. 조금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활력과 효율성은 활용하되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야수성은 최대한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못 잡아먹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시장경제죠. 기업 내에서 우리처럼 노조 조직률이 약하고 기업에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멋대로 소위 노동에 유연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을 써가면서 노동자들을 자기 멋대로 해고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국과 한국,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독일의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동자들이 다 사장을 임명하는 나라예요. 노동자들이. 에? 그러니까 사장이 노동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요? 노사 공동결정제. 이건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노사 공동결정제의 나라예요. 예를 들면 한 회사의 이사를 구성할 때 노동자가 50%가 들어가는 나라예요. 노동이사 50%, 주주이사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독일 기업들이 있죠. 벤츠라든가 뭐예요? 루프트한자, 또 벤베, BMW 뭐 많이 있죠. 이런 데는 다 20명의 이사가 있고 그중에 10명이 노동이사예요. 예?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이 어떻겠어요?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로 다른 거예요. 그런 제도들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바로 시장경제는 그 효율성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역, 그것은 절대로 시장에서 상품처럼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역이 뭐겠어요? 세 가지죠. 주거, 의료, 교육이죠. 이것은 어떤 인간이든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존엄한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려야 될 권리인 거예요. 그것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때요?
의료는 비교적 우리가 요번에 시장보다는 일종의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건 한국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줬죠. 예. 그에 반해서 교육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사교육이 높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립대학 비율이 87%인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사립대학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이렇게 고등교육 체제가 왜곡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거 문제는 어때요? 주거는 완전히 이거 뭐 나라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투기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국가는 가만히 있어요. 요번에 우리 이 K방역이 보여준 것은 국가가 효율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그 사회가 대단히 역동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작동하더라라는 걸 보여줬죠. 시장보다 훨씬 더 국가가 잘한다라는 걸 보여줬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정부가 당연히 사회의 최소한의 복지 체제를 이제는 갖춰야죠. 이제는.